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했지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8% 상승한 26,848.23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1% 상승한 2,926.63에, 나스닥 지수는 0.36% 상승한 8,028.03에 거래됐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 서비스업 확장세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61.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수는 지난달 58.5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0을 넘으면 확장을 의미하고 55를 넘으면 예외적인 확장세로 평가됩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 악재에도 이란발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물 WTI 가격은 배럴당 1.6% 급등하며 76.4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2014년 이후 4년 내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란발 공급 차질 우려를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원유 재고 지표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방침과 같은 악재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 금가격은 이탈리아 우려 완화와 달러 강세로 인해 0.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4달러 내린 1,202.9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적자 관련 우려로 금값은 상승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완화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거래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한 달 만에 800선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금값이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한 달 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는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수요가 늘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 뉴욕 증시 마감 시황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가 좀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 10년물 국제 금리 상승 소식과 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죠. 좀 살펴보니까 체이스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모두 1%대 강세를 보여주기도 네,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이 기준 금리를 중립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함께 했거든요. 그렇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와 또 이런 이슈들 함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상당히 좀 많은 이슈들이 시작이 좀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가 먼저 잠깐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8월 달에는 배럴당 65달러, 66달러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7%의 급등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76달러인데 기본적으로 외국계에서는 이제 76달러가 아니라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런 어떤 유가가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다 보겠고요. 상승의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발 이런 어떤 그 소위 이것 또 다른 무역 전쟁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유가가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금리에 대한 리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통상 최근 들어서 유가를 넘어서 국제 금리가 즉 재무상 10년 만기 채권이죠.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3.9% 그러니까 4%대 급등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4%의 급등은 지난 2016년 11월 달이죠. 11월 달 초의 급등 이후에 또 다른 급등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어떤 채권 금리가 인상이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부하셨을 때 금리가 인상하면 결국 주가는 하락한다 이런 학습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10년물의 어떤 트렌드를 미국의 다우지수의 흐름과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은색 라인이 TV를 즉 10년물 앞서 보셨던 표현의 어떤 모습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부터 보실까요? 그 미국의 어떤 TV의 어떤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뭐 장중한 때는 올 5월 달에는 3% 이상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이 빨간색 라인이 다우지수의 모습인데요.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다우지수의 어떤 주가의 약세 모습들이 눈에 띄는 즉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다우지수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더욱 눈에 띄는 것들은 9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같이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채권 금리의 상승이 결국 미국의 다우지수의 주가 하락과 같이 맞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경제적인 논리와 좀 다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목 흐름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은행주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어떤 흐름이 이해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때 그 가운데서 골드만삭스의 어떤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채권 금리 그런 부분들은 미국 증시에 전혀 영향이 없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이탈리아 관련돼서 또 다른 유로존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는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인물을 또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저께죠. 뭐 한국과 미국 시간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저께 아틀란틱 페스티벌에서 이런 코멘트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의 의장의 기본적 코멘트가 리마커블 포지티브 아웃룩입니다. 즉 미국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한 그 기본적으로 보면 투구 투비 트루 해가지고 이것은 뭐 사실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인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시각 이후에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인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제롬 파월의 이런 어떤 당당한 모습이 결국 채권금리가 인상 그것이 결국 다우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다는 걸 보면 지금부터는 미국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들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제롬 파월 의장이 본인 입으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눈에 띌 것처럼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단언적인 표현에서 녹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또 제롬 파월 의장의 리마커블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이 9월 또 비농업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이어지면 또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뭐 그만큼 이렇게 그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고용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것과 같은 말씀
말씀인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롬 파월의 어떤 의장의 어떤 코멘트와 같이 좀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이번 이제 뭐 내일이죠. 미국 기준으로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업이나 농업은 어떻게 보면 경기나 날씨나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빼놓고요. 즉 비농업 부분의 데이터 내일 나옵니다. 다만 오늘 또 다른 데이터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도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ADP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정부가 발표한 고용부 데이터를 넘어서 민간의 데이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ADP라는 뭐 단어에 대한 준말을 좀 말씀드려보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민간 부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유의성이 좋다를 보겠습니다. 셉템버, 그러니까 이번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ADP의 어떤 실업률 어떤 고용률 리포터 나왔는데요. 23만 명입니다. 실은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약 18만 명 정도 될까? 19만 명 정도 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그만큼 경제와 여러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이것이 결국 셉템버였던 데이터입니다만 지난 데이터를 보면 오거스트나 줄라이도 보면 예상보다 기본적으로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철 시즌이 겹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어느덧 23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 경기가 일단 좋아지고 있다는 코멘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과연 5일날 고용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몰라도 현재까지 흐름들, 즉 실업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초점은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저것입니다. 즉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어떤 주가가 하락하고 그것이 결국 실업률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지난 시기에 제넷 앨런 의장에 이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한 고용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ADP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어떤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률보다도 미국 경기가 이제는 그동안 제롬 파월 의장의 고민이 뭐냐면 지금 시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무역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 경제를 상당히 좋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순환적인 선효과를 통해서 개별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미국이 선순환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ADP 리서치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용률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예상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 트렌드가 이제는 경제 지표에 그만큼 집중하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 보면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업률을 넘어서 고용률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비농업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이 페드 측에서 오늘 발표한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어저께 아마존이 데이터 나왔죠. 뭐 시간당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와 기업의 어떤 생산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주더라도 기업의 어떤 순이익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 속에서 일단 아마존을 비롯해서 시간당 임금 올리고 있고요. 물론 뭐 오늘 이제 뭐 고용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P의 이번에 셉템버의 데이터가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월가에서 경제 전략가들이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경제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어떤 추정치보다도 너무 눈높이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런 착시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적인 트렌드로 보면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기차는 이미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현재까지 고용률 넘어서 실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에 맞는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값은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오늘은 금값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리스크에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탈리아 재정 불안과 함께 안전자산을 상징하는 금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좀 평가가 되는데 금값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네, 금값이 그동안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전쟁이 나면 내가 다른 걸 다 팔고 금을 가지고 있다. 소위 금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위험 자산이 금을 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이 금을 팔고 위험 자산인 주식을 사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골드의 어떤 시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다우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모습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눈에 띄는 것들은 금값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온수당 1385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1100달러까지 내려갔고요. 4월 달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나는 무역 전쟁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격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뭐 결국 뭐 저런 얘기는 일시적일 거야.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을 상당히 좀 둔감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뭐 앞서서 표현했던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이 검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수의 모습이고요. 이 아래 하단의 모습은 금가의 모습입니다. 눈에 띈 것들은 6월달 이후에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가 가격은 예상보다 급락을 모습 보이겠고 그리고 다우지수가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금값에 상승하게 된 전제 조건이 즉 미국의 다우지수가 하락하지 않는 한 금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금가격의 기본적인 트렌드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어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OECD의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금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 OECD입니다. 이것이 결국 1년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GDP 그 추정치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떤 데이터입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DP가 약 2.1을 달리고 있고요. 2018년도 즉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작년에는 2.2% 그리고 올해는 2.9%의 GDP가 기록된다면 미국은 역사적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가는 어떤 코멘트가 가지고 있나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한국은 작년에 3.1에서 올해 2.7 그리고 유로존 최근 들어서 유로존은 이탈리아 관련 이슈가 있는데 작년에 2.5에서 평균적으로 올해 2.0까지 갔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의 상승은 미국을 위주로 한 상승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얘기를 좀 잠깐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이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와 유로존과의 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탈리아가 이번 6월이죠. 선거에서 새로운 또 그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그 이틀 전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GDP가 약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약 2.4%라는 의미를 보면 그만큼 이탈리아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퍼주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가 내년에는 안 좋아지고 있지만 2020년, 2021년에는 재정 적자를 상당히 축소하겠다. 즉 퍼주게 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 들어서 이탈렉시트 이런 어떤 코멘트가 좀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발 악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악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금값 예상보다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엔화의 어떤 강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부터는 무역 전쟁이나 그런 이슈보다도 강조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탈리아발 그리고 유로존과의 어떤 싸움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미국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현재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참 국내 시장 투자자들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아주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 경제지표 호전이 미국 증시 신고가 행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자, 근데 국내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발표가 되면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 체력이 거의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국내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는 만큼 수익이 보이는 것도 주식시장의 생리다,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투자자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는 때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주식 투자에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는 척경이 손실을 보지 않는 것에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도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상승을 하나 수익은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철저하게 특화시키는, 압축시키는, 그리고 선별화하는 이런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전문가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 분위기 이렇게 살펴주셨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는 5일에 좀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 우세한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자, 이번 주에 뜨거운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입니다. 5일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그리고 CLSA, 무라다 같은 외국계 굵직굵직한 영향이 큰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좋지만 4분기부터는 안 좋아질 것이며 내년도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할지도 모른다 하는 리포트를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 점이 초미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내일 발표된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는 약 17조 2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7조는 상회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외국의 증권사는 17조는 되지 않을 것이다. 16조 한 7천원 선을 예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17조 선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이상으로 낼 수 있냐 여부가 그래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새벽에 있던 뉴욕 증시 나스닥은 좀 하락했습니다만 다우는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아직 일단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또한 지나간 이슈라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카나다와 멕시코와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 체결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불거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확대 문제 이런 것들도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것이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의 업황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작용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황, 더군다나 반도체 업황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과연 영업이익이 17조 원을 상회하느냐,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들의 의견과 발을 맞춰서 17조 원대가 미치지 못하는 16조 원대로 발표되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투자자분들께서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성공을 하면서 이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유가로 이 운반선 발주 증가세가 장기적으로 좀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이 조선주가 새로운 시장의 주도들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리고 지난달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주춤을 거리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줄, 이런 업종을 대신할 차기 주도주로서의 부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업종의 호조가 해운업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반전의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는요, 최근 국내 조선업체를 대표하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본다 하더라도 주가는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지난 9월 17일 날 93,700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가 현대중공업이 14만 1,500원이에요. 9월 17일부터 한 달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3주 정도밖에 지났는데 상승률이 거의 50%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죄송합니다. 지난 7월 17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률이 한 4개월, 7월부터 7, 8, 9, 3개월여 만에 건 50%대 육박하는 초고속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중공의 경우도 지난 저점이죠. 7월 24일 날 5,930원을 실현한 이후 어제 종가가 8,250원입니다. 40%에 가까운 39%가 넘는 급등세를 지금 조선업종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에 서서히 바닥에서 이것은 바닥 탈출 신호가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 대열에 진입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렇죠? 이미 주가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조선업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반증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어요. 어떤 금융업종이라면 금융업 중에서 일부 은행이 몇 개의 은행이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끝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추세 상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업종은 조선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조선업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여파가 이제는 해운업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운업종도 이 조선업의 상승 기류에 합류해서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국내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3, 4년 동안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고 고통을 이미 겪었다는 점입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미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개선, 매출 증대, 이익 증대가 거의 확실시되지 않냐 하는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그 해운업체는 대한해운, 펜오션, 현대상선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해운업종의 그 업황 호전도 최근 들어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 최근 해운운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교체 사이클이 올해부터 맞물려진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노후 선박의 교체 사이클도 맞물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선 수주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해운 운임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반증이 벌크선 운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벌크선 운임지수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지금이 그 중국이 휴장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국경절 연휴이기 때문에 중국이 휴장을 하고 있어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최근 벌크선 운임이 조금 낮아지고 있죠. 1,555에서.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7일 이후부터, 죄송합니다. 10월 7일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추세적으로 벌크선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해운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조선업종과 해운업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대로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장 경우에 현재 이 개장을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삼성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기축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 CEO, 오너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았고 있고요. 액면 불안 이후에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로 인해서 지금 4만 5천 원, 6천 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5만 원대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대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4만 5천 원대라고 본다면 주가는 바닥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7월, 8월 달에 4만 5천 원대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올 연초에, 그렇죠? 2월 달이죠? 역시 4만 5천 원대 찍었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역시 4만 5천 원대를 전후해서 한번 저점을 찍었고, 다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투자자분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인덱스 펀드 위주로 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자금 규모가 크신 분이라면 지금 오히려 저는 투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실질적인 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유럽 순방을 적극적으로 해외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그렇죠, 상승 전환 가능성도 굉장히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내일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템포를 조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린 바도 그렇죠. 주가는 바닥 국면에서 하는 게 아니다. 왜? 진정한 바닥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개미군단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저는 바닥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승 전환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본격적인 매수 시점은 템포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승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주가는 바닥 국면을 타지는 거의 막바지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 상승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와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체크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체크 포인트 같이 한번 언급해줘. 오늘이 한 주간을 또 마감하는 바로 하루 첫날 목요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주초에는 상승을 하고 주중반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 것이 시장의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 통상적을 깨고 오늘과 내일장에서 주가가 상승을 보인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부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내일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이었던 전직 대통령의 상부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내일 검찰 상부, 검찰 판단, 법원에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기소가 되느냐, 아니면 의외로 풀려나느냐 할지 여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이슈도 포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 동행입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을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이 폭락한 요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 급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환율이 7원 40전이나 급등하면서 1119원 20전입니다. 1110원대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1120선대로 회귀하지 않냐 하는 불안감이 시장의 불안감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죠. 7일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있습니다. 이거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금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S&P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신흥국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A 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물론 지난 2016년 8월 이후에 2년 동안 변동이 없다는 것도 점은 있습니다만 AA 등급이라는 것은 S&P가 상장하고 있는 신용급 레벨 중에 세 번째입니다. 1등급은 미국과 홍콩이 1등급이고요.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과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신용급이 2단계나 높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 또한 대북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많은
외교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번에 폼페이오의 7일날 방북은 의미가 있다. 7일날 일본을 들렸다가 바로 북한을 갔다가 그날 우리나라로 옵니다. 7일날. 그리고 7일날 하룻밤 주무시고 8일날 중국으로 가거든요. 이런 긴박한 정치적인 그 움직임은 이미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 솔루션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이라고 본다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비핵화 정저접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더군다나 11월 6일 날이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12월 6일 이전에 비핵화 종전선이 일어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고 그 이전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이번 주말에 있을 7일날 있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그리고 7일날 8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나라 방북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에 발표될 내용 이것이 이번 주에 핵심 체크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요즘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에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 기조입니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엄청난 증시에 파급력이 있는 굵직굵직한 이슈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풀배팅은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과 내일장 이렇게 2분법으로 나누어서 50%씩 매수한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증시 체력이 그렇지 넉넉하지만 않은 취약한 장세, 변동성이 큰 장세다 하는 점 또한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도 가니까 나도 가겠다. 이런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1등도 위주의 매매 전략과 그리고 매수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야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 잘 들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결론은 뭡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하는 것이 투자자분들의 최고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관심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첫째는 저는 남북 경협의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건설업종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의 특성을 보니까 지주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물산을 필두로 해서 신세계라든지 롯데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주사의 성격이죠. 효성, 두산 이런 것들이 지주사 그리고 SK 이런 종목들이 지주사가 되겠죠. 이들 지주사들 한번 여러분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조선업종이 그렇죠. 이미 업황은 개선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 나오지 않지만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지주사를 눈여겨보시다. 그 다음에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 너무나 강조해드렸죠.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조금 수익이 났다고 해서 꺾지 마시고요. 매도 또한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한 전략으로 조선업종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중장기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통신과 정유 종목이다 하나 말씀드렸죠. 이들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거래 여러분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중국이 이제 국경절 연휴 기간인데요. 그럼 최대의 수혜가 화장품 관련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선호하는 그 해외 여행지로서 대한민국이 꼭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관광보다는 이런 쇼핑 쪽, 특히 화장품의 쇼핑에 외국인 유커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실적도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지 말고요. 그렇죠. 하락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서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전략을 오늘과 내일장에서 한번 구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체크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립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2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25호 태풍 콩네이가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콩네이는 강한 세력을 지닌 중형급의 태풍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서귀포 남쪽까지 북상하겠고 이후 방향을 틀어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에 200에서 500, 제주 산간에는 최고 700mm 이상, 남부와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는 100에서 300, 많은 곳 5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80에서 150, 최고 200mm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태풍의 북쪽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수렴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는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다가 일요일에는 차츰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